점 A에서 시작해 점 B를 지나는 반직선 AB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너무 이상하네요. 조금 더 반듯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반직선 AB는 A가 시작점이거나 꼭지점입니다. 반직선 AC도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곳에 C를 정하고 그리겠습니다. 점 A에서 시작해 점 C를 지나는 반직선을 그린다면 이것이 반직선 AC가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두 개의 반직선이 같은 꼭지점 A를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꼭지점에서 시작하는 두 개의 반직선이 있을 때 각이 만들어집니다. 각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각은 영어로 앵글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구석을 뜻합니다. 참고로 꽤 많은 영어 단어가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각의 일을 한번 보시죠. 구석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기하학이란 도형을 다루는 학문에서 각의 정의는 두 개의 반직선이 한 꼭지점을 공유할 때 공유하는 꼭지점을 각이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점 A는 꼭지점입니다. 위에 영어로 적어드리겠습니다. 꼭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점 A는 반직선 AB와 AC의 꼭지점인 동시에 각이 꼭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따라해 보십시오. 각의 A라고 나타내는 것은 사실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점이 각을 구성하는지에 따라 각이 이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각의 이름을 정의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각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옆에 그림 각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부등호 기호와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부등호 기호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각을 나타내는 이 기호는 바닥이 평평하지만 부등호를 나타내는 기호는 바닥이 평평하지 않습니다. 이 기호를 사용해 각 BAC나 각 CAB를 나타냅니다. 두 경우 모두 각을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의 꼭지점 A가 각의 이름 한가운데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항상 A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왜, 어째서 각 A라고 쓰면 안 되고 굳이 이렇게 나타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파헤쳐 봅시다. 우선 다른 각을 그려보겠습니다. 기하학, 즉 도형을 다루는 학문에서 각은 한 꼭지점을 공유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를 풀 때는 선분과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선분을 한 방향으로 계속 연장해 나간다면 반직선이 되기 때문에 각이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의 선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을 선분 D라고 하고 다른 선분 FG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개의 선분이 만나는 지점을 H라고 하겠습니다. 각의 이름들을 찾아봅시다. 여기 이 각은 각 H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각 H는 점 H를 꼭지점으로 갖는 각입니다. 여기나 여기도 각 H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 모든 각이 H에서 만나기 때문에 모두 각 H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각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정확한 각을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을 표현할 때 문자 3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이 각을 나타내려면 각리 HG나 각지 HE라고 나타내야 합니다. 다른 것도 해봅시다. 여기 이 넓은 각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이것은 점 D와 점 G를 지나서 쭉 뻗어가는 반직선 HD와 HG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각 DHG나 각 GHD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각들도 살펴봅시다. 왼쪽의 각은 각 FHE라고 나타내거나 각리 HF라고 하며 위쪽의 각은 각 FHD 또는 각 BHF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나타낸다면 어떤 각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이 이름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각의 크기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각도는 다른 각도보다 클 수도 있고 또 어떤 각도는 다른 각도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두 개의 각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각을 하나 그리고 각점들을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길이를 늘려서 반직선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선분으로 두어도 됩니다.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 각의 이름은 각 BAC입니다. 아니면 각 CAB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각점을 X, Y, Z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전이랑 똑같이 반직선으로 만들 수 있고 그냥 선분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 각의 이름은 각 XYZ입니다. 또는 각 ZYX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두 각을 비교해보면 각 XYZ가 더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바꿔서 설명하면 각 BAC는 각 XYZ보다 더 닫혀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도를 잴 때에는 각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또 얼마나 닫혀 있는지를 토대로 측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각 XYZ의 크기는 각 BAC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각이든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비교한다면 쉽게 어떤 각이 더 큰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